처음에는 이게 그 지구 온난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뜨거워지고 뭐 불덩어리처럼 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70년대는 보니까 지구가 뭐 또 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지구가 뭐 차가워지고 있다. 그래서 네. 다 뭐 빙하기로 갈 것이다. 네네. 근데 이게 뭐 90년대, 2000년대는 지구 온난화가 됐다가 지금은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후 변화. 네. 아주 애매한 말로 퉁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빙하기가 있고 빙하기가 있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이거는 정말 지구가 탄생한 이래 계속해서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있고 환경 오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런 단어들이 다 다른 뜻을 갖고 있고 다르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혼용해서 쓰니까 많은 분들이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슬로건이 기후 위기는 없다예요. 왜냐면은 짧고 굵어야 되니까 슬로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태풍이 발생하고 홍수가 나는데 기후 위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기후 변화가 없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호도합니다. 거기서는 또 호도할 때는 기후 변화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자, 기후 변화는 있어요. 기후 변화는 자연의 섭리였고요. 기후 변화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고, 인간은 그 기후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기후 변화는 우리가 보통 약 30년 동안에 변화되는 양을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대기가 어떻게 변하고 물의 흐름이 어떻고 해양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을 관측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는 어느 한순간인 거죠. 당장의 뭔가 어떤 위기, 인류의 위기,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자, 그러면 말부터가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30년 동안 봐왔던 변화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가 기후 변화인데 거기에 기후 위기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기후 위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핵심은 우리가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변화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오염은 우리가 관리해야죠. 물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 관리해야 되고요. 상하수도 관리해야 되고요. 자, 인간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대기를 관리해서 인류는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박소순 대사님이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차라리 기후제를 지내라. 우리가 하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고 신의 영역인 거고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다. 인간은 땅에서 물을 관리하고 땅을 개척하고 땅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거기에서 공장과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는 인류 문명이 발전해왔고, 그걸 통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서 그 이산화탄소를 식물들과 나무들이 먹고 자라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인류가 지금 만들어냈고 큰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건데 왜 이것을 악마화시키는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통제가 어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하신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자유시장에 대한 것을 통제하는 거, 그리고 개인 생활과 자유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 기후 변화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중요한 모티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신사회주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굉장히 같아요. 세련되게 포장을 해서 다시 나온 사회주의다. 저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박석순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박석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좀 조심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존경하시는 분이고 또 이런 큰 깨달음을 주신 분이니까. 정말 있으면은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우선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요. 물론 클린텍 코리아의 대표로서 활동은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보고 싶었고, 제 스스로 어느 정도 일반 분들 혹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데이터와 자료들을 가지고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떤 소통의 방식이나 어떤 전달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은 거의 40-50년 일평생을 학계에 계셨고 정말 최고의 과학자시고
어느 한 분야를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갖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대중분들에게 소통을 할 때 일반 대중분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렇게 듣는 게. 근데 아직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는 2다. 이제 곱셈 배우고 나눗셈 배우고 있는데 미적분 이야기하면 사실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고 재미없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미적분 같이 어려운 이 기후과학의 이야기를 정말 1 더하기 1은 2예요. 2 더하기 2는 4고요.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고 나눗셈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를 풀어서 설명하는 관점. 그래서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책도 교수님 책은 일반 지성인 분들, 사회 어느 정도 기후과학에 공부하셨고 과학이라는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훨씬 박석승인 교수님의 책이 뭔가 와닿을 수 있고 뭔가 직관적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고. 근데 사실 제 책은 조금 직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부드럽게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다음에 조금 그 재미를 좀 더 추구하고 싶은 쉬움을 추구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읽다가 끊김이 없었으면 좋은 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몇 독자분이 앉아서 한 번에 다 읽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네. 이 내용이 명쾌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쓰신 책이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냥 이걸 통해서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고 중간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독자분들이 읽다 보면 그 흐름이 끊기면 좀 책 놓게 되고 하게 되는데 놓지 않는 책이 되고 싶었어요. 손에서. 예,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독자의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상상하면서 한 게 삼촌이나 작은아버지가 혹은 이모가 고모가 딱 읽고 이거 너무 괜찮네 해서 조카한테 선물해주는 그 그림을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그 조카분을 있는 성인 남녀분들께서 본인이 읽어보시고 자기 조카한테 선물해주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카와 또 자녀들한테. 네네, 그렇죠. 네, 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구매하셔서 다 조카하고 네, 자녀분들한테 잘 네. 설명을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선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대표님 왜냐면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관련 정부 예산은 대부분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미국은 ESG뿐만 아니고요. 녹색 에너지, 녹색 관련된 모든 정책이 지금 거의 올스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한국 언론사나 누군가가 전달만 잘하면 한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이미 대중분들이 그 미국의 소식만 들어도 많이 깨어날 거로 봐요. 그 역할을 저는 클린텔 코리아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분들, 환경 에너지 정책을 고문해주는 분들, 그 다음에 자문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미국에서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그걸 통해 미국이 어떻게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며 이 캐시플로우, 잘못된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바로잡고 있는가를 제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일반 대중분들에게 보고서 혹은 간행물, 다양한 자료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트럼프 2기에서 환경 정책에 관련해서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이거는 참 놀랍다, 인상 깊다 하는 그런 정책적 변화가 있을까요? 뭐 신뢰를 저는-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관세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매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제품에 관련된 제품의 관세를. 관세.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리백 기업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는 형태.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완전 반대로 가는 네, 거예요. 완전 반대인 네. 거죠. 아리백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페널티를 준다? 사실은 그거는 그것까지 저는 오히려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 2기가 굉장히 국가 경쟁력과 그 다음에 기업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바른 길로 정책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많이 기회 될 때 또 응원하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엔 이게 모든 게 정치화되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지금 한국 안에서도 미국 보수 진영과 이렇게 커넥션을 유지해서 네. 민간 외교 차원이죠. 민간 네. 차원의 외교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 뭐 정부가 못하는 일을 민간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뭐 인상 깊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완전 입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미국 정책 또는 미국에 대한 대미 관계에서도 이게 그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예로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국무부에서 그 찰리 커크 관련해서 그 찰리 커크의 사망 사건을 조롱한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미국에 갈 비자를 발급받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비자를 취소했잖아요. 예. 그래서 통보를 했죠. 네네. 뭐 아르헨티나하고 몇몇 나라들, 뭐 인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치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럼 이게 또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수적인 입장을 네. 표현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 변화라든지 또 다양한 이슈들이 모든 게 다 이제 정치화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정부에 이렇게 안 입고 온 발언을 했던 해외 인사들에 대해서 트럼프도 하지 않았냐, 우리도 하겠다 하면서 뭐 비자를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그 국무부나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으로는 이게 중립적이라고 인정됐던 기관들을 정치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정말 공감하고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책이 바뀌는 거는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 기후과학 분야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지 알게 되면 다시 돌아갈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깨어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혹여나 민주당이 다시 아리백을 주장하거나 탄소 중립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개인, 어떤 세력, 지금 말씀하신 이제 찰리 커크 관련된 거는 어떤 한 개인이고 또 어떤 한 조직이고 어떤 세력이고의 문제잖아요. 어떤 인터랙션, 관계, 이해관계 이런 문제. 근데 이 기후과학은 범인류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이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깨어났는데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분들도 이 탄소 중립과 이 태양광 풍력 에너지 이 모든 그린 비즈니스의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된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은 제가 봤을 땐 정권이 바뀌거나 하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깨어나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거의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알게 된다면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다른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저도 앞으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근데 이제 기후과학 분야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의 팩트 체크가 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가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